어떤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살펴보는 습관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지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마치 흙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살피는 농부처럼 우리는 행동을 시작하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의 상황과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만들고 큰 실패를 예방하며 결과적으로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열정과 감정의 충동에 이끌려 깊은 숙고 없이 행동하곤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관계를 맺거나 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는 종종 이게 맞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은 이와 달리 한 가지 공통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행동에 앞서 멈춰서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흙을 날려 바람을 읽는다는 비유는 바로 이런 관찰의 중요성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의 움직임을 통해 방향과 속도를 알 수 있듯 상황과 사람들의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것은 성공적인 행동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예컨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무작정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시장 조사와 고객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혜는 쉽게 발견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성급히 말을 내뱉거나 행동에 옮겨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표정이나 목소리의 톤, 심지어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먼저 읽어내는 사람은 갈등을 피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멈추어 그들의 환경과 사람들을 살피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16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적절히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신중함과 배려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살펴보기의 과정을 생략할까요? 많은 이들이 준비와 관찰에 시간을 쏟는 것을 게으름이나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찰은 행운과 기회를 불러오는 힘입니다. 앞을 살피는 자가 결국 더 빨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과 행동의 문턱에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안전한가? 이 선택이 가져올 가능성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무모한 행동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전 관찰은 단순히 실패를 피하는 방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서 있는 환경의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그 환경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창조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시작한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놓치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숲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면 단순히 길을 찾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살펴보기라는 주제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본질적 요소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살펴보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것이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관찰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행위를 넘어
세심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조율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기술과 원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술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관찰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침착하게 바라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주어진 상황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를 피하려면 감정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멈춤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 대신 10초 동안 깊게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습관은 균형 잡힌 판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의 두 번째 원칙은 세부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요소를 읽어내는 사람은 전체 그림을 더 명확히 그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목소리 톤, 몸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를 파악해 보세요. 이런 디테일은 상대방의 숨은 감정과 의도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 관찰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를 떠올려 봅시다. 모네는 빛과 색채를 연구하며 같은 장소를 여러 번 그리고도 매번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변화를 포착하며 주변을 깊게 관찰한 결과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도 그의 방식처럼 익숙하다고 여겨지는 환경에서도 새로운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원칙은 판단하기 전에 묻는다입니다. 관찰은 단순히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이를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팀원과의 갈등 상황을 관찰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반응했을까? 내가 말한 방식이 그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졌을까?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관찰을 잘하는 사람은 흐름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는 이가 다음 열수를 예측하듯 지혜로운 관찰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냅니다. 흙을 날려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는 농부처럼 우리는 주변 환경이 전달하는 신호를 통해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예컨대 시장 변화의 신호를 관찰해내는 기업가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관찰의 마지막 원칙은 행동보다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동을 먼저 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관찰자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1시간을 준비하는 데 쓴 사람은 나중에 1시간을 절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준비와 관찰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관찰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선택적으로 보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 열린 태도를 유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해 보거나 기존의 생각과 다른 자료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찰 기술을 실천에 옮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하루 5분 기록법입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서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는 관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날의 행동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호기심의 확장입니다.
익숙한 대상에 대해서도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식당에서 서빙되는 음식이 왜 그 순서대로 나오는지, 공원의 나무가 왜 특정 방향으로 자라는지, 같은 사소한 것이라도 관찰을 통해 답을 찾아보는 습관은 날카로운 통찰력을 키워줍니다. 이제 우리는 관찰이 단순히 살펴보는 것을 넘어 깊은 통찰과 분석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이해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관찰의 기술이 인간관계와 소통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관찰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가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찰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의도와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은 우리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줄이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찰의 첫 단계는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표정, 몸짓, 목소리 톤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얼굴이 굳어 있고 손이 떨린다면 진짜 마음은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비언어적 신호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읽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고대 중국의 전략가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원칙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욕구를 이해하는 관찰력은 갈등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무표정하다면 이를 단순한 기분 변화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조심스레 물어보거나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은 단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훌륭한 대화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습관은 대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가령 상대방이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피하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화제가 불편하거나 흥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찰력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거울 뉴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을 관찰할 때 우리의 뇌가 마치 그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표정이나 몸짓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감정을 우리 뇌에서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을 키우게 되고 상대방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은 관계의 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며 관찰은 그 뿌리를 튼튼히 하는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관찰력을 통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는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내전 당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세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요구와 우려를 이해한 뒤 그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함으로써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게 했습니다. 링컨의 지도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의 섬세한 관찰과 공감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일상에서도 관찰을 통해 인간관계를 개선할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예컨대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동료의 작업 스타일과 선호도를 관찰해 보세요. 상대가 명확한 계획을 선호하는지 혹은 자유로운 아이디어 공유를 좋아하는지 파악하면 협업 과정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나 작은 습관을 살펴보는 것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관찰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기중심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상황을 바라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상상해 보려는 노력은 관찰력을 강화하고 관계의 질을 한층 높여줍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 경청도 인간관계에서 관찰력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관찰의 일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감정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잠시 침묵을 유지하며 상대가 더 이야기하도록 기다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매일 주변 사람들의 작은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훈련을 통해 관찰력을 점차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씩 특정한 사람의 변화를 기록해 보는 습관은 관찰을 일상적인 행동으로 내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관찰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열쇠입니다. 관찰력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관찰이 비단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관찰을 통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찰은 단지 인간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학문, 예술,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찰을 통해 얻게 되는 통찰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회를 발견하는 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관찰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와 리더십에서 관찰의 중요성을 살펴봅시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성공적인 기업가와 리더의 필수 자질입니다. 예를 들어 전설적인 기업가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이끌며 소비자의 숨겨진 니즈를 관찰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객들이 말하는 요구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욕구를 파악했습니다. 이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관찰은 시장 트렌드, 경쟁사 분석,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문과 연구의 영역에서도 관찰은 학문의 발전을 이끄는 기본 동력입니다.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관찰하며 세운 가설과 실험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야기는 관찰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학문에서 관찰은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해석하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늘날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증가하는 시대에는 수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하는 관찰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예술과 창작의 분야에서도 관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주변 세계를 관찰하며
영감을 얻고 이를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합니다. 고흐의 작품을 보면 그는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의 감정과 에너지를 그의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 속 강렬한 색채와 생동감 넘치는 터치는 관찰의 깊이가 예술로 승화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작가와 음악가, 영화 제작자 또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이야기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 독창적인 소재를 발견합니다. 관찰은 또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대부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찰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관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업무량이 많아서라고 보일 수 있지만 깊게 관찰해 보면 동기 부족, 커뮤니케이션 문제 혹은 비효율적인 업무 분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찰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관찰은 또한 위험 관리와 실패 예방에 있어 중요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환경을 관찰하며 경고 신호를 감지합니다. 2011년 일본의 대지진 당시 사전에 설치된 지진 관측 장비들이 큰 피해를 막는 데 일부 기여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관찰은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 주변 환경과 상황을 관찰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상 속에서 관찰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예컨대 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가장 선호하는 자리나 시간을 유심히 관찰하면 카페 운영자가 매출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관찰은 때로는 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은 우리가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에서 나의 행동, 습관, 감정을 기록하며 관찰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 기록법이나 주간 회고 같은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관찰은 모든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세밀히 살펴보고 질문하며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관찰이 어떻게 실패를 예방하고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을 마련하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실패는 때로 불가피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많은 경우 실패는 예측과 준비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관찰은 우리가 실패를 예방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는 관찰력에서 나옵니다. 우선 무분별한 행동의 대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경쟁사의 성공을 보고 유사한 제품을 급하게 출시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이 기업은 경쟁사의 제품이 성공한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 모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조사나 소비자의 반응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으면 이런 실패는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관찰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일정이 지연되었다고 보는 대신 팀원 간의 소통 부족이나 역할 분담의 불균형 같은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관찰은 문제의 표면을 넘어서 깊은 곳에 숨겨진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비슷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흔히 사소한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됩니다. 예컨대 비즈니스에서 매출 감소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단순히 판매 전략의 실패일 수도 있지만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간과하지 않고 조기에 포착하려면 관찰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관찰은 시뮬레이션과 예측을 통해 준비를 돕습니다.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만약에라는 가정을 세워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 모델을 실행하기 전에 시장에서 소규모로 테스트해 보거나 잠재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관찰은 객관적인 피드백을 얻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관찰을 통해 외부의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리더라면 고객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과신하거나 맹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을 방지해 줍니다. 관찰이 실패를 예방하는 또 다른 강력한 방식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많은 제국이 과도한 확장을 시도하다 몰락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욕과 무리한 목표 설정이 가져올 위험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발생하는 실패 사례를 관찰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관찰이 실패를 완전히 막는 방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찰은 실패를 예상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심지어 실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화가가 실수로 잘못 칠한 붓 터치를 통해 새로운 기법을 발견하는 경우처럼 관찰은 실패를 창조적인 결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관찰은 실패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패 후에도 재빨리 회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대신 실패에서 배우고 이를 다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찰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은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적 충동에서 벗어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큰 실패는 흔히 잘못된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관찰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기보다는 주변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는 태도를 취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패는 삶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요소일지 모르지만 관찰은 이를 최소화하고 실패의 고통을 배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찰이 단순히 실패를 막는 수준을 넘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닦아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은 단순히 실패를 예방하는 방어적인 도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여는 창조적이고도 능동적인 힘이 됩니다. 관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며 기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관찰이 성공의 열쇠로 작용하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찰은 잠재력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성공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비결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즐기는 문화를 관찰한 데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커피숍에서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대화하며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여긴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스타벅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관찰은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지만 관찰은 변화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지털 혁명은 이러한 변화의 좋은 예입니다. 몇몇 기업은 기술 발전의 흐름을 정확히 관찰하고 대응하며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했습니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기술의 잠재력을 미리 관찰하고 기존의 DVD 대여 사업 모델에서 탈피함으로써 오늘날 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은 또한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공적인 리더들은 관찰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도요타 자동차는 린 생산 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생산 방식으로 유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장을 철저히 관찰하여 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처럼 관찰은 단순히 자원을 아끼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관찰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입니다. 좋은 리더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집니다. 링컨 대통령은 내전 중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관찰하며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관찰은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함께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관찰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은 대개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예술가, 발명가, 기업가 등 창의적인 사람들은 주변 세계를 세심히 관찰하며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수천 가지 재료를 실험하며 각각의 특성과 가능성을 꼼꼼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끈기만이 아니라 섬세한 관찰과 분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관찰을 통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멈추는 순간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독서, 대화, 여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성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과 개선을 통해 유지되고 확장됩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끊임없이 시장 동향을 관찰하고 전략을 조정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주기적으로 돌아보고 작은 변화와 신호를 관찰하며 스스로를 조율한다면 더 나은 삶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것을 넘어 관찰은 우리가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상 속에서 흘려보내기 쉬운 작은 순간들의 진력 하늘의 빛깔, 타인의 친절한 미소, 책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문장이 모든 것은 관찰을 통해 더 깊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단순히 성공한 삶을 넘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찰은 성공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관찰은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찰은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며 삶이 주는 모든 신호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찰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